자, 이번 달 월간 장유태에서는 이제 견흉관절이라고 불리는 분절에 대해서 여러분과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요. 견흉관절이 뭐냐면 여러분들 알고 계신 거예요. 뭐 이름이 조금 복잡하다고 느끼실 수 있지만 여러분들 알고 있는 견갑대, 어깨뼈라 그러죠. 이 어깨뼈가 갈비뼈, 흉추 위에, 뒤쪽 갈비뼈, 흉추 위에 얹혀져 있죠. 근데 얘가 보면 특징을 보면 관절학적으로 봤을 때 구조적으로 관절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관절이라는 거는 뭔가 이렇게 맞닿고 있어야 되는 건데 얘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얹혀져 있는 거지 이 접합 부위라든가 이런 구조적으로 관절을 이룰 만한 생리적인 구조물들을 갖고 있지 않아요. 다만 기능적으로는 관절처럼 쓰입니다. 그래서 얘가 구조적으로는 관절이 아니지만 기능적으로는 관절의 역할을 충분히 해내기 때문에 관절로 치부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견흉관절은 다른 관절에 비해 상당히 큰 특징들을 갖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능적인 관절이기 때문에 다른 관절에 비해 기능적인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할 것들은 소라식과 스캐퓰라가 만나서 얹혀져 있어서 만나서 이루는 이 어깨뼈와 소라식이 이루는 견흉관절, 스캐퓰로 소라식 조인트라 그러죠. 얘네들에 대한 기능 중에서 움직임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로 보시는 움직임 모션들은 스캐퓰라, 그러니까 어깨뼈의 움직임이겠죠. 그래서 어깨뼈의 움직임은 크게 이 방향과, 그쵸? 이 섰을 때의 호리진탈 방향과 버티컬 방향의 움직임이 주요 핵심적인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섰을 때 수평면에서의 움직임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앞쪽으로 내밀어지는 이 프로트랙션 움직임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뒤쪽, 몸 중심 쪽으로 모아지는 리트랙션 동작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동작들을 기반으로 한 게 대부분 여러분들이 하시는 로우 동작들이죠. 시티드, 대표적인 게 시티드 로우 동작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서신 상태에서 수직 방향에서의 움직임은 스캐퓰라가 위쪽으로 회전하는 것과 아래쪽으로 회전하는 움직임, 상방회전, 하방회전, 어버드 로테이션, 다운워드 로테이션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 동작의 대표적인 게 아마 랩풀 다운 동작일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스캐퓰라의 움직임은 더 많은 면에서의 많은 움직임들이 있지만 가장 주요 핵심적인 거는 수평면에서의 앞쪽으로, 뒤쪽으로, 몸 중심에서 더 멀리, 몸 중심에 가깝게, 그 다음에 수직면에서 위쪽으로 아래쪽으로의 회전 움직임들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 움직임들이 원활하게 잘 나와야지만 견흉관절에서의 기능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역할들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견흉관절이 만약에 기능적인 관절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정말 관절이었다고 하면요. 솔직히 이런 움직임들이 어느 정도 제한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큰 문제가 되진 않을 수도 있어요. 대부분 다른 관절들이 그렇거든요. 이 관절의 이러한 적합성이 큰 발목 관절이라든가 이런 관절들은 움직임의 제한사항이 있더라도 어느 정도 이게 얘네들의 이러한 제한사항들을 극복하거나 완충할 만한 여력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능적인 관절들은 이러한 기능들이 제한됐을 때 상당히 큰 비효율성들이 발생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축이 없는 거니까요. 축이 고정된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이런 축에 대한 지지를 받겠지만 축이 없는 거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들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상당히 큰 비효율성들을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견흉관절에서 움직임의 이런 방향성이 중요한 이유는 기능적으로 얘는 항상 어느 방향으로도 잘 움직여야지만 이런 기능적인 관절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다는 거고, 두 번째는 견흉관절에서 스캐퓰라의 움직임들이 자꾸 제한되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견흉관절 다음 분절인 바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GH 조인트라고 하는 이 스캐퓰라와 위팔뼈가 만나는 이 관절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깨라고 부르는 이 관절의 특성 때문에 있습니다. 이 관절의 특성은 이 어깨 관절, 그러니까 스캐퓰라랑 위팔뼈가 만나는 이 관절이에요. GH 조인트라고 그러죠. 스캐퓰라에 붙어있는 글레노이드와 휴머러스가 만난 이 관절이요. 그러니까 스캐퓰라가 어깨뼈랑 그냥 위팔뼈가 만나는 관절이죠. 얘네들의 성향을 보면 누가 더 움직임이 우세하냐면 위팔뼈가 더 우세해요.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움직임들을 위팔뼈로 다
대신하게 됩니다.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 성향성이에요. 견갑으로 움직이는 것보다는 위팔뼈를 움직이는 게 훨씬 편리하고 더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느끼기 때문에 스캐퓰라와 위팔뼈의 관계에서 위팔뼈의 움직임들이 점점 주가되고 스캐퓰라의 움직임들은 점점 줄어들거나 제한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래나 저래나 스캐퓰라의 움직임들은 상당히 제한되는 경우가 많은 그런 성향성을 갖고 있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스캐퓰라, 어깨뼈의 움직임은 다양하게 항상 노출시켜줄 필요가 있어요. 뭐 양치질을 한다거나 또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를 한다는 심정으로 스캐퓰라의 움직임을 여러분들이 항상 경험시켜주고 노출시켜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관점에서 어깨뼈에 대한 움직임, 중요하구나, 필요하구나, 특정 방향에서 움직임이 없다라고 하면 내가 자주 노출시켜야겠구나라는 아이디어를 가지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스캐퓰라의 움직임을 너무 단편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뭐만 생각하냐면 스캐퓰라가 움직이는 것만 생각을 해요. 하지만 견흉관절에서 움직임은 크게 세 가지 타입으로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대부분 스캐퓰라가 움직이는 거. 스캐퓰라가 이리 갔다가 스캐퓰라가 일로 왔다가 스캐퓰라가 일로 갔다가 스캐퓰라가 이리로 갔다. 이거는 뭐가 어떻게 움직이는 거냐면 소라식 위에서 스캐퓰라가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옵션이고 대부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90% 이상이 다 이 움직임이에요. 두 번째 타입은 뭐냐면 스캐퓰라 위에서 소라식이 움직이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지하고 있는 손이 어디 무게에 노출이 되어 있거나 어떤 걸 잡고 있거나 실제로 체중을 지지한 상태에서의 움직임을 일으킨다라고 하면 스캐퓰라는 비교적 무게나 여러분들의 체중에 대항해내기 위해서 안정화될 거예요. 그러면 소라식이 스캐퓰라 위에서 움직이게 됩니다. 이게 생각보다 실생활에서 기능적으로 많이 일어나는 동작들이에요. 대부분 스캐퓰라 위에서 이 소라식의 움직임들이 제한됐을 때 주요 관절들의 스트레스들이 엄청나게 커지는 성향성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고민을 안 하고 생각은 안 하지만 스캐퓰라 위에서의 소라식 움직임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뿐만 아니라 옵션 한 가지 더 있어요. 뭐냐면 이거는 많지 않은 상황이긴 한데 여러분들의 양쪽 팔이 무게에 대항하고 있거나 체중을 지지하고 있을 때 여전히 여러분들은 뭐 시선 확보라든가 여러 가지 목적에 의해서 방향 전환을 일으킬 수 있어요.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양쪽 스캐퓰라 위에서 소라식이 움직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견흉관절 하면 대부분 소라식이 엄청 재미없게 고정되어 있고 스캐퓰라만 움직이는 걸 생각하는데 이거는 그렇게 기능적이지 않습니다.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떠한 기능까지 생각해 봐야 되냐면 스캐퓰라, 한쪽 스캐퓰라 위에서 소라식이 움직이는 움직임, 그 다음에 많은 상황은 아니지만 양쪽 스캐퓰라 위에서 소라식이 움직일 수 있는 움직임. 대부분 스캐퓰라에서 소라식에서 양쪽 스캐퓰라 위에서 소라식 움직임. 제가 말씀드린 순서의 뒤로 갈수록 움직임들이 점점 더 여러분들이 안 나오는 경향성들이 훨씬 더 크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무게를 다루거나 어떠한 더 큰 효율성을 내기 위해서는요, 사지를 움직이는 것보다는요, 사지가 안정화된 상태에서 체간을 움직이는 움직임들이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뭐 유도라든가 이러한 격기류를 어렸을 때 해보신 분들은 잘 생각해 보시면 그 나보다 힘센 선수들이나 또는 내가 더 쉽게 어떠한 이러한 선수들을 다루는 테크닉들을 보면요, 대부분 어떤 아이디어냐면 사지를 강하게 확보하고 체간을 움직이는 것들이 훨씬 더 좋은 힘의 효율성을 나타낸다 라는 기술들을 배워본 기억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스캐퓰라의 움직임에서 스캐퓰라 위에서 소라식이 움직이는 게 상당히 효율적이고 기능적인 경우가 많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 움직임 또한 여러분들이 노출시킬 수 있고 경험시켜 볼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오늘 견흉관절에서 움직임의 핵심은 스캐퓰라의 앞으로 멀어지는 움직임, 뒤로 몸 중심에 가까워지는 움직임, 프로트랙션, 리트랙션, 뭐 단어 안 해오셔도 상관없어요. 어쨌든 견갑이 그렇게 움직인다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스캐퓰라가, 어깨뼈가 위쪽으로 회전, 아래쪽으로 회전하는 움직임을
여러분들한테 경험시켜 드리는 거고, 동작을 해보시면서 잘 안 되는 방향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또는 오른쪽과 왼쪽에 편차가 있는 정도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잘 안 움직이는 방향 또는 편차가 있는 쪽에 편차가 더 많은 방향, 그렇게 잘 안 되는 쪽을 여러분들이 항상 체크해 두고 더 많이 회복시키는데 집중을 시켜 주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처음 동작은 소라시 위에서 스캐퓰라가 움직이는 동작을 소개시켜 드릴 거고요. 두 번째 동작은 스캐퓰라 위에서 소라시기 움직이는 동작들을 보여드릴 거고요. 세 번째 동작은 양쪽 스캐퓰라 위에서 소라시기 움직이는 동작들을 보여드릴 거예요. 뒤로 갈수록 움직임의 양은 줄어들게 되지만 기능적으로 훨씬 더 유의한 의미가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양이 적다고 너무 간과하지 마시고 이 세 가지 타입의 견흉관절의 움직임들을 다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선생님 들어와 보시죠. 그래서 첫 번째 동작은 자, 네 발 팔꿈치를 대고 하는 네 발 자세예요. 자, 이게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무릎의 너비를 어깨보다 조금 더 넓게, 그래서 골반을 조금 더 못 움직이게 잠가 놓을 거예요. 그리고 발은 이렇게 지지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 죄스 포지션이라 그러죠. 손바닥을 뒤통수 뒤에다 대실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하나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상상하셔야 될 것들은요, 등허리 정도의 물이 가득 든 잔이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너무 많이 움직이시면 안 돼요. 그래서 물컵이 있다고 실질적으로 상상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선은 팔꿈치. 그 다음에 체중은 하지가 아닌 남아있는 지금 팔꿈치 쪽에다 체중을 조금 더 많이 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무게중심이 약간 이쪽으로 간다는 느낌으로. 그 상태에서 물잔에 물이 엎어지지 않게끔, 자, 팔꿈치를 제 쪽으로, 천장 쪽으로 보내보실까요? 천장 쪽으로. 팔꿈치를 천장 쪽으로 최대한. 다시 바닥 쪽으로. 물컵 있어요. 더, 팔꿈치 더 바닥으로. 오케이. 다시 천장으로. 시선. 최대한 더 갈 수 있어요. 더. 오케이. 다시 바닥으로. 자, 바닥으로 갈 때는 팔꿈치를 물잔을 유지한 상태에서 쭉 이쪽으로 길게 뻗어준다는 느낌으로 오시면 되고요. 천장으로 오실 때는 시선 보시고 뭘 활용하셔야 되냐면 물잔을 엎으려 그러면 안 돼요. 손바닥과 머리를 더 강하게 싸우시고요. 그 상태에서 팔꿈치를 뒤로 밀어내는 거예요. 제 쪽으로 쭉. 얘는 싸우고 여기는 바닥으로 밀고 머리는 버텨주고 그 힘을 이용해서 팔꿈치를 뒤로 더 보내주시는 거예요. 오케이. 다시 바닥 쭉 밀어내 주시고 물잔 있어요. 다시 위쪽으로. 그래서 마찬가지 여기서 대부분 스캐퓰라가 이쪽으로 잘 못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게 물잔을 엎어버리면서 상체를 뒤로 젖히려고 그러는데 이건 일단 제가 물잔에 대한 큐잉으로 중지해 놨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것들은 손바닥과 머리가 강력하게 싸우시는 거고요. 손바닥은 푸시다운, 그 다음에 머리는 이 푸시다운의 힘에 대해서 저항해 내셔야 되고요. 이 작용하는 힘을 이용해서 팔꿈치를 뒤로 쭉 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스캐퓰라가 이쪽으로 오는 움직임들이 더 많이 확보되게 됩니다. 잠깐 휴식.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자, 하면 안 되는 동작. 물잔을 엎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아마 물잔은 다 뒤로 도망가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숄더 거들 전체에서 움직임들이 더 많이 일어나게 돼요. 지금 타겟은 바로 지금 이 선생님이 프리즈너, 죄수 포지션으로 들고 있는 팔에 달려있는 이 스캐퓰라의 움직임, 소라시교에서 스캐퓰라의 움직임이 주기 때문에 얘는 물잔으로 잠가 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 팔꿈치와 시선, 뒤통수를 이용해서 스캐퓰라가 최대한 몸의 중심에서 바닥으로 몸의 중심에서 최대한 멀어지고, 물잔 있어요, 물잔. 바닥에서 멀어지고 다시 천장으로 손바닥 싸우고 뒤로 더 몸 중심에 가까워지고. 오케이, 휴식.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생각보다 쉽지 않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물잔에 대한 큐잉들을 더 집중한다라고 하면 스캐퓰라가 몸 중심에서 앞쪽으로 멀어지고 다시 스캐퓰라가 뒤쪽으로 몸 중심에 가까워지는 움직임들을 상당히 잘 유발해 낼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멀어질 때는 팔꿈치를 밀면서 쭉 밀어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담겨올 때는
생각보다 스캐퓰라가 몸 중심으로 모아오는 동작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손바닥과 머리를 이용해서 손바닥은 푸시다운, 머리는 버텨주고 이 힘의 작용을 이용해서 팔꿈치를 뒤쪽으로 더 밀어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여러분들이 스캐퓰라가 몸 중심 쪽으로 조금 더 밀려오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쏘라식 위에서 스캐퓰라가 요렇게 움직이는 움직임이었어요. 이제는 뭐 할 거냐면 쏘라식 위에서 요렇게 움직이는 움직임을 해볼 겁니다. 세팅 자세는 똑같아요. 자, 그 다음에 스캐퓰라가 위아래로 움직여야 되는데 스파인이 열려 있으면 스파인 자체에서의 측면 움직임들이 너무 많아지게 돼요. 그러면 측면 움직임이 나오는 만큼 스캐퓰라에서요 위쪽 아래쪽 회전의 움직임들은 줄어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래쪽은 골반의 너비를 통해서 무릎의 너비를 통해서 어느 정도 골반을 제한시켜 줬어요. 그래서 위쪽은 여러분들이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 정수리 부분에 충분히 지지점을 주시고 얘랑 대항해 되게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얘한테 밀리지 않게끔 됐죠? 자, 그 상태에서 다시 손을 귀 옆으로 팔꿈치 드셔서 자, 아래쪽 방향으로 회전할 때는 얘랑은 계속 싸우셔야 돼요. 팔꿈치를 6시 방향으로 최대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여기가 6시, 폼롤러가 12시예요. 자, 12시 방향을 갈 때는 팔꿈치를 펴면서 팔을 쭉 펴고 팔을 귀 옆으로 모아오시는 거예요. 손은 계속 뻗으면서 귀 옆으로 모아오시고 얘는 계속 싸우셔야 되고요. 다시 팔꿈치 접어서 6시 방향 이렇게 되면 스캐퓰라가 아랫방향으로 회전을 할 거고요. 팔 쭉 펴면서 팔 쭉 펴고 손 귀 옆에 붙여보실까요? 오케이. 이러면 다시 위쪽 방향 다시 천천히 6시 얘는 계속 싸우셔야 되고요. 팔을 쭉 펴서 뻗으면서 손 귀 옆으로 오케이. 팔이 귀 옆으로요. 다시 6시 다시 손 쭉 뻗고 계속 뻗고 계시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쭉 뻗고 있는 상태에서 팔 전체가 귀 옆으로 다시 6시 다시 12시 손은 쭉 펴서 계속 앞으로 뻗고 있고 팔이 귀 옆으로 다가온다는 생각으로 오케이 휴식. 이렇게 되면 지금 이 선생님이 폼롤과 되게 잘 싸우고 계셨어요. 한 번도 이 폼롤에 대한 이 힘이 풀리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아마 스파인은 상당히 단단한 축을 잘 고정하고 있을 거예요. 그 상태에서 팔꿈치를 6시로 갔을 때 쏘라식 위에서 스캐퓰라가 아랫방향으로 회전을 했을 거고요. 팔을 쭉 뻗은 상태에서 이 팔 전체를 귀 옆으로 다가오게끔 여러분들이 당겨왔을 때 위쪽으로 회전이 일어났을 겁니다. 이게 쏘라식 위에서 스캐퓰라를 위쪽과 아래쪽으로 회전시키는 방법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프로텍션이 멀어지는 게 안 되는지 당겨오는 게 안 되는지 아래쪽으로 내리는 게 안 되는지 위쪽으로 올리는 게 안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평가를 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왼쪽 평가하셔서 오른쪽 왼쪽의 편차가 큰 거 또는 나는 앞으로 내미는 거는 잘 되는 것 같은데 뒤로 모아오는 게 너무 안 된다. 그랬을 때는 뒤로 모아오는 걸 하시고 아래쪽으로 내리는 건 잘 되는데 위쪽으로 올리는 게 너무 안 된다. 그러면 위쪽으로 올리는 동작들을 하시고 그래서 안 되는 동작 위주로 더 많이 시켜주고 좌우에 편차가 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더 많이 경험시켜주는 게 가장 기본적이고 효율적인 효과적인 아이디어라는 거.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버전들은 다 끝났어요. 쏘라식 위에서 스캐퓰라가 움직이는 동작들은 다 끝났습니다. 이제는 스캐퓰라 위에서 쏘라식을 움직이는 동작을 해볼 거고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사이드 플랭크 동작에서 해볼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무릎을 대시면 돼요. 이게 지금 뭐 코어 트레이닝이 아니기 때문에 뭐 다리를 펴서 너무 큰 부하에 노출시킬 필요는 없어요. 자, 올라와 보실까요? 그쵸. 그래서 좋은 정렬로 사이드 플랭크를 올라오시고요. 그 상태에서 이제는 이 몸통 전체, 숄더 거드라고 펠빅 거드, 그러니까 어깨랑 골반이 하나의 유닛, 한 프레임, 한 통이라고 생각하시고요. 통째로 롤인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되면 지금 이 한쪽 팔에 내 체중이 실려있기 때문에 스캐퓰라는 안정화되어 있을 거고요. 스캐퓰라 위에서 쏘라식이 안쪽으로 돌아 들어갔고요. 다시 돌아오시고 이제는 돌아오는 것뿐만 아니라 양은 적겠지만 롤아웃, 제 쪽으로 몸통을 돌려주시는 거예요. 오케이. 다시 롤인. 오케이. 롤아웃.
오케이, 휴식.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때 조심하셔야 될 것들은, 힙이 너무 뒤쪽으로 빠지면 안 돼요. 이렇게 되면 이 어깨 포지션이 이렇게 되거든요. 이랬을 때는 어깨에 대한 안정성이 조금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정수리는 계속 여러분들이 키 커진다는 생각으로 이 방향으로 계속 밀고 계신 상태에서 통으로, 축으로 회전을 일으키셔야 돼요. 하지 말아야 될 거 엉덩이가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대부분 사이드 플랭크에서 롤인을 시키면 어떤 동작을 많이 하시냐면 이 힙을 구부리면서 약간 이런 식의 움직임들을 많이 하게 돼요. 그러면 이 윗팔배의 각도가 위로 올라가면서 이 어깨의 안정성들이 되게 위험한 순간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얘는 길게 내밀어 주시고 숄더와 골반이 통째로 롤인, 양은 많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계속 이 방향으로 밀어내 주시는 거고 다시 돌아와서 롤 아웃, 이때도 마찬가지로 계속 이 방향으로 다시 롤인, 오케이, 다시 롤 아웃, 오케이, 내려와서 휴식. 그러면 지금 제가 앞에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사이드 플랭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쪽 상지에 체중이, 뭐 나의 전체 체중은 아니겠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의 체중이 실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지와 숄더에 있어서의 스캐퓰라는 비교적 안정화를 이루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움직이려 그러면 더 얘네들이 안정성이 필요하겠죠. 움직여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스캐퓰라 위에서 소라식이 움직일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사이드 플랭크가 아주 기본적인 이 스캐퓰라 위에서 소라식이 움직이는 움직임들을 경험시킬 수 있는 동작이에요. 두 번째는 지금 이제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겠죠. 이 움직임들 한 거 아니에요. 이 움직임들. 이제는 이 움직임들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양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움직임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이 일어나는 동작은 아니에요. 그리고 대부분 립이라든가 이 허리 주변에서 이 옆쪽 측면에 있는 근육들이 더 많이 움직이긴 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는 노출시켜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 특히 손으로 쥐고 하는 운동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나 로테이션 운동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해보실 필요가 있는 동작들이에요. 자, 다시 네 발 자세. 똑같아요. 무릎은 골반보다 넓게, 어깨보다 더 넓게. 그 다음에 오케이, 다시 제스 포지션. 되셨죠? 그 상태에서 체중을 더 이쪽에다 실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무게중심이 이렇게 있다가 한 손을 들게 되면 이쪽으로 도망가게 되거든요. 이 무게중심을 더 이쪽으로 시프팅 시키시는 거예요. 남아있는 팔 쪽으로. 오케이. 이쪽으로 시프팅 시켰다라고 하면 이제는 살짝 앞쪽으로도 밀고 나가주시면 돼요. 오케이. 그 상태에서 숄더를 천천히 이 방향으로 회전시키는 거. 많이 회전이 안 돼요. 오케이. 다시 천천히 돌아오시고 이제는 아랫방향으로. 이게 잘 느낌이 모르겠다라고 하면 자, 위로 향할 때는 중심을 이쪽에다 두시고 이쪽 립을 조금 찌그러뜨리신다는 느낌을 가지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오시고 숄더가 아랫방향으로 갈 때는 이쪽에 중심을 두시고 이쪽 립을 찌그러뜨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허리를 구부리는 것보다는 계속 양쪽 립을 사용해 주시면 돼요. 다시 이쪽 립 찌그러뜨려서 숄더를 이 방향으로, 다시 반대쪽 립 찌그러뜨리면서 숄더를 이 방향으로, 중심은 계속 이 방향으로 밀고 계셔야 되고요. 오케이, 돌아와서 휴식. 이렇게 되면 양은 많지 않아요. 분명히 여러분들이 소라식이 스캐퓰라에서 움직이는 거는 스캐퓰라, 어깨뼈가 움직이는 것보다 움직이는 양은 훨씬 더 적습니다. 하지만 양에 비해 훨씬 더 많은 이러한 노력들이 필요한 걸 여러분들이 운동을 해보시면 느낄 수 있어요. 상당히 많은 근육 무리들이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자극에 노출이 돼요. 그만큼 힘들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동작들은 움직임의 양은 적지만 여러분들한테 요구되는 이러한 기능적인 근육들의 역할들은 상당히 크다라는 거. 그리고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큰 힘을 내는 데 있어서 어깨뼈가 움직이는 것보다는 어깨뼈에서 체간이 움직이는 움직임들이 상당히 중요한 핵심 키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되고 오른쪽, 왼쪽을 해보시면 될 겁니다. 이 동작에서 이제 하나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건 쉽지 않아요. 그래서 다시 한 번만 설명해 드리자라고 하면 순서대로 하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자, 무릎을 어깨 너비보다 더 넓게 하는 거예요. 더 넓게 하는 이유는 펠빅 레벨을 비교적
못 움직이게 잠글라고. 지지점이 커지면 안정성은 커지겠지만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움직이고 싶은 거는 쏘라식으로 움직여야 돼요. 그러려면 지금 남아있는 한 팔을 더 많이 지지에 노출시켜야지 얘네들은 더 안정화가 될 수 있고 그래야지 쏘라식이 더 잘 움직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는 노력들은 자, 한 팔을 들어보실까요? 한 팔을 들게 되면 원래의 지지점이 없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상적이라고 하면 무게중심이 이쪽으로 가요. 이쪽으로 가거나 이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띈 상태에서 무게중심을 어디로 두시냐면 더 앞쪽으로, 첫 번째 앞쪽으로. 오케이. 그 다음에 살짝 더, 그렇죠. 남아있는 지지점 쪽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게중심을 살짝 앞쪽으로, 살짝 이쪽으로. 그 상태에서 자, 여기를 찌그러뜨린다는 생각으로 숄더를 요렇게. 그리고 체간도 마찬가지로 이 방향으로. 오케이. 다시 돌아오시고 이제는 여기를 찌그러뜨리면서 요렇게 가는데 이때 머리가 이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밀고 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이 방향으로. 이 방향으로 머리가 밀고 가시는 거예요. 쭉. 오케이. 다시 돌아오시고. 그래서 조심하셔야 될 게, 자, 다시 가운데. 자, 앞쪽으로 중심 밀어주시고요. 됐죠? 그 다음에 이쪽을 찌그러뜨리면서 어깨를 이쪽으로 갈 건데 이때 머리가요. 이 방향으로 밀어주시는 거예요. 쭉. 오케이. 됐죠? 다시 돌아가시고. 자, 이제는 여기를 찌그러뜨릴 거예요. 숄더는 아랫방향으로. 근데 이때 머리가 일로 가는 게 아니라 이 방향으로 길어지시는 거예요. 오케이. 휴식. 그래서 이렇게만 진행을 하시면 돼서 제가 퀼을 드린 대로 한다라고 하면 다른 분절보다는 스캐퓰라 위에서 쏘라식의 움직임들을 되게 집중적으로 효과적으로 극대화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똑같이 제가 드린 퀼대로 진행을 해보시면 양은 많지 않지만 하지만 상당히 도전적인 이 스캐퓰라와 쏘라식의 환경들에 노출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고 똑같아요. 잘 안 되는 방향 오른쪽 왼쪽에 편차.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잘 안 되는 것들 위주로 진행을 해보시면 되고 그럼 지금 다 했죠? 스캐퓰라 위에서 쏘라식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 이렇게 움직이는 거. 그럼 이제 나머지 남은 옵션은 하나입니다. 양쪽 스캐퓰라 위에서 쏘라식이 움직이는 움직임이에요. 근데 이게 양이 정말 적고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가장 쉬운 동작은 스핑크스 동작에서 시작입니다. 그래서 배를 대시고 팔꿈치를 대고 상체를 요 정도 각도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명치에 레이저 포인트가 있다라고 실질적으로 생각을 하세요. 그럼 지금 이 선생님 각도라고 하면 레이저 포인트가 이쯤을 비추고 있겠죠. 그래서 이 레이저 포인트를 와이퍼라고 하시고 수평면에서 이쪽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이쪽. 오케이. 다시 이쪽. 그러면 지금 아마 화면상으로는 거의 안 보이실 거예요. 하지만 양은 적지만 양쪽 스캐퓰라 위에서 쏘라식이 회전, 쏘라식이 회전, 쏘라식이 회전, 쏘라식이 회전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한쪽에서 AB덕션이 일어나면 반대쪽에서는 AD덕션이 일어날 거예요. 한쪽에서는 프로트랙션이 일어나면 한쪽에서는 리트랙션이 일어날 거예요. 이게 상당히 기능적인 동작들이에요. 자, 다시. 자, 와이퍼처럼 오른쪽 레이저 포인트로 오른쪽 비춰주시고 시선 같이 가셔도 돼요. 시선이 먼저 가시면 더 좋아요. 왼쪽 비춰주시고. 오케이. 다시 오른쪽. 다시 왼쪽. 다시 오른쪽. 다시 왼쪽. 오케이. 돌아오시고 요번에는 자, 잠깐 쉬셨다가 다시 올라와 보시고 아니, 스핑크스 그대로 갈 거예요. 스핑크스 그대로. 자, 이번에는 레이저 포인트로 자, 더 멀리 비춰줄 거고요. 더 가깝게 배꼽 아래쪽을 비춰주실 거예요. 그렇게 되면 스캐퓰라 위에서 약간의 익스텐션적인 움직임, 약간의 플렉션적인 움직임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위쪽, 아래쪽. 다시 위쪽, 아래쪽. 오케이, 휴식.
그래서 스핑크스 동작이 조금 더 쉬워요. 느낌을 찾기에. 스핑크스 동작이 잘 됐으면 다시 네 발, 팔꿈치를 댄 네 발 동작으로 돌아갑니다. 자, 또 체중 앞쪽으로 살짝. 되셨죠? 오케이. 자, 손바닥도 지지해 보세요. 바닥. 오케이. 자, 명치에 레이저 포인트 있고요. 자, 시선하고 같이 오른쪽. 오케이. 잘하고 계시고 계속 체중은 조금 앞쪽으로 밀고 계셔야 돼요. 다시 왼쪽. 오케이. 돌아오시고 아래쪽. 시선도 아래쪽. 오케이. 위쪽. 시선도 앞쪽. 오케이. 돌아오시고 오른쪽. 오케이. 왼쪽. 오케이. 돌아오시고 시선 아래쪽. 명치 레이저 포인트 아래쪽. 시선 위쪽. 레이저 포인트 위쪽. 오케이. 돌아오시고 휴시. 그럼 이게 바로 양쪽 스캐퓰라 위에서의 소라식 움직임들이 될 수 있어요. 상당히 중요한 움직임들이에요. 왜냐면 스포츠 메카닉적으로 로테이션 운동들은 다 이러한 양쪽의 스캐퓰라 위에서 소라식의 움직임들이 상당히 중요한 기능적인 역할들을 하게 되고요. 부상과도 밀접한 관련들이 있어요. 또 여러분들이 목 잘 안 돌아가시는 분들이 대부분 양쪽 스캐퓰라 위에서의 소라식의 움직임들이 거의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목만 움직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특정 근육이나 특정 분절에 되게 큰 스트레스들을 유발시키는 거고, 여러분들 대부분 손을 뒤로 향하는 것들에 대해서 다치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손은 앞쪽으로는 원래 움직임의 각도가 커요. 하지만 뒤쪽으로는 움직임의 각도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필요한 게 바로 이쪽 스캐퓰라 위에서 소라식의 움직임들, 이쪽 스캐퓰라에서 소라식의 움직임들이 잘 일어난다고 하면 뒤쪽의 움직임의 공간들을 훨씬 더 많이 확보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소라식에 대한 움직임이 없이 스캐퓰라랑 위팔뼈만 움직이게 된다고 하면 이 앞쪽 어깨 구조물에 상당히 큰 스트레스들을 유발시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때 많이 다치는 게 뭐 바이셉의 롱헤드라든가 또는 뭐 견갑하근이라든가 이러한 근육들이 쉽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스포츠 메커니즘적으로나 로테이션 동작들과 관련된 거, 아니면 누구를 붙잡아서 외력에 대해 대항하는 이러한 컨택성 스포츠를 하는 선수들, 동호인들, 또는 이 어깨의 부상이나 이런 것들과 관련됐을 때 이 스캐퓰라의 움직임보다는 생각보다 스캐퓰라 위에서 소라식 움직임, 양쪽 스캐퓰라 위에서의 소라식 움직임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움직임들은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이나 여러분들의 뭐 직업이나 여러분들의 여가 활동을 하면 할수록 위팔뼈의 움직임들이 더 주를 이루기 때문에 점점 줄게 돼요.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치하듯이 여러분들이 이 동작들을 꾸준히 해보시는 게 좋아요. 내가 어깨 훈련을 한다 그러면 이 정도 훈련들, 또는 어깨가 뻐근하다 그러면 뭐 한 번 정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리프레시 차원에서 자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동작을 루틴으로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자, 가봅시다. 네 발 자세.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네 발 자세. 자, 물컵 있어요. 자, 죄스 포지션. 자, 팔꿈치 아래로. 물컵 있어요. 자, 팔꿈치 위로. 자, 이때는 뒤통수랑 손바닥 싸워줘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다시 아래로. 오케이, 위로. 오케이, 요번에는 여기 될 거예요. 돌아오셔서 얘랑 싸우시고, 자, 팔꿈치 6시. 자, 손 쭉 뻗으면서 팔 귀 옆에 모아오시고, 다시 6시. 오케이, 다시 12시. 오케이, 지금 두 동작씩 보여드리고 있고요. 오케이, 요번에는 사이드 플랭크. 이쪽으로 보여드릴 거지만 이쪽으로 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똑같은 방향이 되겠죠. 자, 올라오셔서, 자, 이 방향으로 계속 밀고 롤인. 오케이, 돌아와서 롤아웃. 조금이지만 하셔야 돼요. 오케이, 롤인. 롤아웃. 오케이, 다시 네 발 자세. 팔꿈치 대시고, 자, 체중 앞쪽으로 이동, 중심 이동, 한 손 드시고, 그렇죠. 자, 여기 찌그러뜨리면서 머리 이쪽으로 미시고요. 자, 여기 찌그러뜨리면서 머리 이쪽으로 미시고요. 다시 이쪽. 다시 이쪽. 오케이. 됐고요. 자, 이번에는 스핑크스. 올라오셔서 레이저 포인트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가운데로 돌아오셔서 아래, 위, 아래, 위, 오케이. 네 발 자세로 돌아오셔서 팔꿈치 대시고 오케이. 체중 또 앞쪽으로 살짝 더 밀어주셔야 돼요. 레이저 포인트 오른쪽, 시선 같이 왼쪽, 오른쪽, 왼쪽, 가운데로 돌아오셔서 시선이랑 같이 아래쪽, 위쪽, 아래쪽, 위쪽. 오케이. 편하게 휴식. 보시면 지금 한쪽만 한 거죠. 제가 여러분들 뭐 러닝 타임을 보시면 알겠지만 한쪽만 다 도는데 아마 1분 정도 걸렸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제가 큐잉을 줘서 했지만 여러분들이 스스로 여러분들이 그냥 편하게 움직였다라고 하면 시간은 더 줄어들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양쪽을 제가 말씀드린 움직임 타입 3개, 스캐퓰라, 소라식, 양쪽 스캐퓰라에서 소라식 이 세 가지 타입을 오른쪽, 왼쪽, 수평면, 수직면 움직임을 다 노출시키는데 2분이 걸리지 않아요. 빨리 한다라고 하면, 익숙해진다라고 하면 1분 30초 정도가 걸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정도만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큰 시간들이나 큰 노력들을 요구하는 동작들은 아니에요. 하지만 견흉관절에 있어서 반드시 양치질처럼 자주 부단히 꾸준히 노출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시간이 짧아요. 무게도 필요 없어요. 그렇게 많은 노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말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추천하는 거는 어깨가 뻐근할 때 한 번씩 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깨 운동을 하기 전에 가서 괜히 뭐 이상한 거 하지 마시고 운동하기 전에 지금처럼 매트 깔아놓고 좀 조용한 데 자리 잡으시고 이거 하고 여러분들이 운동 세션을 갖든 뭐 PT를 받든 아니면 여러분들 회원들한테 이렇게 잘 운동 숙지를 시켜줘서 충분히 하게끔 하고 들어온다라고 하면 아마 여러분들이 훨씬 더 운동을 시키는 데 있어서 좋은 결과물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견흉관절에 있어서의 움직임을 회복하는 방법들이에요. 이런 질문들 많이 해요. 뭐 제 회원이 스캐퓰라가 어떻게 생겼어요? 뭐 어디가 들려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포지션을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근육학적인 부분으로 얘가 길어져 있으니까 스티프하게 만들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은 대부분 이 스캐퓰라의 포지션들이 어느 정도 개인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건 그 포지션에서 여전히 움직임을 잘 나타낼 수 있느냐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게 더 빨리 회복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포지션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아이디어한 방향으로 만들고 교정시키고 재포지셔닝 시키는 것만 관심을 두기보다는 그 포지션에서도 여전히 움직임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체크해 보시고 지금처럼 경험시킨다라고 하면 이러한 포지션이 조금은 여러분들이 마음에 안 드는 곳에 있더라도 어깨는 여전히 기능적인 관절로서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해보시고 여러분들이 일단 해보세요. 그래서 정확하게 제가 알려드린 큐잉대로 해보시고 과연 내가 말한 대로 여러분들의 분절들이 움직이는지 한번 잘 체크해 보시고 잘 된다라고 하면 회원분들에게 한번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